안녕하세요. 인더뮤직입니다. 오늘은 시창 연습 시 또는 노래 연습 시 음을 부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실력에 따라, 목적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연습을 해야 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을 부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음명창법, 다른 말로는 고정도창법이고요. 두 번째는 개명창법, 다른 말로는 이동도창법입니다. 세 번째는 허밍 또는 나로 부르는 방식입니다. 이름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의미를 이해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각각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명창법입니다. 어떤 조성에서든 도를 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조성에 따라 음이름이 바뀌지 않고 고정된 음이름으로 부르는 방법입니다. 아래 악보를 보시면 음이름과 개이름이 있습니다. 음이름이 여기에 해당하는 창법입니다. C장조, 즉 다장조에서 악보에 해당하는 음을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라고 부르고요. 조표가 바뀐 G장조, 즉 사장조에서 악보에 해당하는 음을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C장조에서 솔의 자리는 두 번째 줄이고요. G장조에서 솔의 자리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줄입니다. 조가 바뀌어도, 즉 조에 따라서 음이름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어떤 조에서든 음이름이 해당하는 음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음이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조의 조성음악이든 또는 무조음악이든 상관없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음을 부를 수 있는 창법입니다. 두 번째, 개명창법입니다. 각 조의 으뜸음, 즉 첫 번째 음을 장조에서는 도, 단조에서는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조에서는 해당하는 음 이름에 상관없이 장조의 경우 첫 번째 음은 도, 두 번째 음은 레, 세 번째 음은 미라고 부르고 단조에서는 첫 번째 음은 라, 두 번째 음은 시, 세 번째 음은 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보의 G장조를 보시면 음이름으로는 솔라시도 레미파솔이지만 개이름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인 것입니다. 첫 번째 음은 도, 두 번째 음은 레, 세 번째 음은 미인 것이죠. 즉, 모든 장조는 다장조의 음이름으로 바꿔서 부르는 것이고요. 모든 단조는 가단조의 음이름으로 바꿔서 부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채택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은 다장조와 가단조가 가장 익숙하기 때문에 다장조와 가단조의 음이름으로 바꿔서 부르면 조성감을 느끼기가 더욱 쉬워 곡을 학습하고 외우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 음악을 지도할 때 사용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조 그 자체가 모호하거나 무조성 음악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이 경우 개명창법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조성이 정해져 있어야 다장조 또는 가단조의 음 이름을 대입하여 개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조성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즉 조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음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악을 많이 접해보지 않았거나 교육을 받은 지 오래되지 않아서 쉬운 조성음악 위주로 배우는 어린 학생들에게 지도하기에 좋은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허밍 또는 나로 부르는 방식입니다. 허밍의 경우 입을 다문 채 으로 부르는 것이고 나는 말 그대로 나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 자체의 느낌 또는 조의 느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하나하나의 피치를 떠올리는 절대음감보다는 음과 음 사이의 음정 간격을 떠올리는 상대음감 훈련 연습에 더욱 적합합니다.
저의 경우 학생 때 나로 연습을 하다가 목이 아프면 허밍, 하고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고로 아로 하지 않고 나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는 혓바닥이 천장에 닿지 않기 때문에 음마다 음절을 끊기가 나로 부르는 것보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음마다 확실하게 음절을 끊어 주어야 각 음들을 확실하게 구분하여 부를 수 있어 더 정확하게 부르기 쉽습니다. 실력과 목적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연습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악의 아주 초보자, 즉 음악을 오래 접하지 않았거나 교육을 오래 받지 않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의 학생, 그리고 음을 듣고 따라 부르기도 어려운 심한 음치, 또는 조성음악 내에서만 음악을 즐기는 취미생의 경우 계명창법을 추천합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조성을 C 메이저와 A 마이너로 바꾸어 부르기 때문에 조성감을 빠르게 느껴서 곡을 빠르게 학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명창법으로 연습을 꾸준히 하면서 음을 부르는 것이 많이 익숙해지고 조금 더 어려운 음악, 즉 곡 중간에 조가 바뀌거나 모호하거나 무조성의 음악까지 도전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음명창법으로 바꾸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본인이 절대음감이거나 절대음감이 아니더라도 음을 듣고 따라 부르는 정도는 수월하게 되는 정도의 음감이라면 처음부터 음명창법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음명창법은 조성음악부터 무조음악까지 사용이 가능한 창법입니다. 상대음감을 훈련 중이고 상대음감을 습득하고 싶다면 허밍 또는 나로 부르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어떤 시창 문제 또는 연습법이든 반드시 나로 먼저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고 나로 잘 불러진다면 음명창법으로 바꾸어서 한 번 더 연습합니다. 많이 불러서 목이 아플 때는 허밍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음정 간격을 느끼는 상대음감과 각 음의 피치를 떠올리는 절대음감이 함께 향상됩니다. 여기까지 음을 부르는 방법 3가지와 실력과 목적에 따라 필요한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제 블로그에도 이 주제의 글이 항상 조회수가 높았습니다. 노래를 연습하거나 시창을 연습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음을 불러야 하는지 고민되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시창청음에 관한 정보는 제 블로그에도 많이 있으니 관심 있으시다면 블로그도 참고해주세요. 여기까지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